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전사또입니다. 벌써 2월달도 다 지나가고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시작되는데요. 볼에 스치는 바람도 이제는 봄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겨울도 서서히 물러가고 조금 있으면 드디어 여행 다니기 정말 좋은 봄입니다. 그동안 겨울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곳들 따뜻한 봄에는 열심히 찾아다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1호선 천안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서울역 기준으로 1시간 20분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1호선의 오산대역입니다. 다음 역인 오산역과 비슷하여 종종 혼동되는 역인데요. 근처에 있는 오산대학교의 이름을 따서 2005년도에 개통한 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오산대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겨울에도 초록초록한 열대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물론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수목원입니다. 오늘 또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사또랑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오산대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2번 출구로 나오면 편의점 앞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 횡단보도 건너서 편의점을 끼고 인도를 따라 내려갑니다. 주변에 편의점과 김밥집, 길 건너에는 홈플러스도 있으니까요. 빠뜨린 것 있으시면 여기서 미리 준비하세요. 조금 걸어가면 이번에는 큰 도로에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 무량기 수목원입니다. 무량기 수목원은 이름처럼 걷기 편안하고 볼거리 많은 수목원인데요.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수목원 담장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오산대역에서 5분쯤 걸어가시면 무량기 수목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수목원인데요. 자차 이용하실 분은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11 무량기 수목원 찍고 오시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입장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넓어서 주차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 요금은 하루 주차 3,000원입니다. 예로부터 이곳 수청동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무량기 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만든 수목원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관련된 주제원을 이주로 꾸며진 토피어리언, 난대식물원, 산림전시관, 물방울 온실 등 24개의 주제원이 테마별로 꾸며져 있어 볼거리가 다양한 곳입니다. 매표소 앞 광장 중앙에는 굉장히 큰 화분이 인상적인데요. 방문객들의 첫 번째 필수 포토 스팟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500원, 청소년 1,000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량기 수목원 관람을 시작해 볼까요? 수목원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나무들이 참 인상적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는 주제원은 토피어리온입니다.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나무들의 사이를 걸어가면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나무들이 마치 조각이라도 해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면서 나무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지판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니까요. 각자 취향에 맞게 동선을 정하고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량기 수목원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피크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소도 넓고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탁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 친구분들과 방문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따사로운 햇살 맞으면서 피크닉도 한번 즐겨보세요. 이곳은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목원 중에 한 곳인데요. 2006년도에 개원한 약 10만 평의 부지에 조성된 수목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그늘과 쉼터 등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난대 양치식물원입니다. 이곳은 개방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초록초록한 난대 식물들이 반겨줍니다. 난대 식물원에는 우리나라 기후대 중에서 온대남부와 난대에 분포하는 식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인 온화한 남쪽 지방에 자생하는 식물들입니다. 식물원에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나무들을 비롯해 수많은 국내 자성종과 외래종이 심어져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식물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인데도 처음 보는 식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난대 식물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편안하게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난대 식물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번에 도착한 곳은 분재원입니다. 분재원 중앙에는 쉽게 볼 수 없는 나무 모양의 신기한 화석이 보이는데요. 이 나무 모양의 화석은 주화목이라고 합니다. 주화목이란 나무나 식물 등이 화석화되어 나이테 등 생장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특수한 화석이라고 합니다. 분재원에는 주화목을 비롯하여 각종 예쁜 분재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분재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무량기 산림전시관에 도착합니다. 산림전시관 마당에도 화석 같은 커다란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남양주 평내동에 있던 나무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되어 왔으나 영양 부족으로 고사하여 2006년도에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 뒤 고사한 나무지만 오랜 세월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가치를 보여주고자 이곳으로 옮겨와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에는 무량기 산림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는 가족 휴게실과 기획전시실, 체험학습실로 꾸며져 있고요.
2층은 산림전시관 상설전시실로 꾸며져 있는데요. 숲의 이해, 잣향기 푸른 숲, 미세먼지 저감 숲, 숲속의 친구들, 미래의 숲 등 5가지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잣나무 푸른 숲을 지나갈 때는 실내인데도 정말 잣나무 숲을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숲의 이해 전시실은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참 인상적인데요. 구조물 벽에는 사진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날은 기후변화 치약식물 보전 적응 사업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는 각종 박제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는 수시로 바뀐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무량기 수목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이들이랑 방문하시면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주말은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족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산림전시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무량기 식물 책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량기 수목원은 지금까지 다녀본 수목원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그냥 수목원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을 걷느라고 다리가 아플 때쯤 이곳 책방에서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하면서 책을 읽어보는 여유를 가져볼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무량기 수목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바로 무량기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물방울 온실입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인기가 많은 곳이지만 특히 겨울에는 꼭 들렸다 가야 되는 곳입니다. 물방울 온실의 이름 그대로 2개의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온실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곳의 온실을 다녀봤지만 이런 물방울 모양의 온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큼한 꽃향기와 함께 온실의 열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카메라 렌즈에 성에가 끼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잠깐 쉬면서 겉옷도 벗고 카메라 렌즈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초록초록한 열대 식물들이 펼쳐지는 모습은 마치 동남아라도 와 있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지금부터 이국적인 모습에 잠시나마 열대우림을 걷는 느낌으로 즐겨보겠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산책로 바로 옆에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 식물의 잎사귀들이 얼굴을 스칠 정도로 가까이에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초록초록한 열대 식물들의 향기를 가까이에서 직접 맡을 수가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나나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바나나 꽃도 신기하고 바나나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온실 중앙에는 조그만 연못도 있는데요. 비단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연못을 지나면 이번에는 동굴이 나타나는데요. 이국적인 동굴을 지나가는 느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바라보는 초록초록한 모습은 온실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는데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알차게 꾸며놓은 온실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은한 동굴의 조명은 온실의 열대 식물들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듯 합니다. 환상적인 동굴을 지나면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나오는데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의 배려까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2층의 산책로는 1층하고 또 다르게 키가 큰 식물들을 직접 눈앞에서 바로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꽃나무들을 피해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가까워서 코를 대고 꽃향기를 직접 맡을 수도 있어 좋았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의 꽃향기를 맡으면서 걷는 내내 감동입니다. 그것도 겨울에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열대 식물들의 이름이 대부분 낯선 식물들인데요. 굳이 식물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처음 만나는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작은 물방울 온실로 왔는데요. 이곳에는 각종 크고 작은 선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선인장도 있고 다른 식물원에서 본 선인장도 있지만 볼 때마다 새롭네요. 선인장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새롭게 알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열대 식물들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선인장을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 관람 포인트입니다. 가족 동반으로 방문하셔도 좋고 특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이만한 장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무량기 수목원으로 데이트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물방울 온실에서 나와 이번에는 메타세콰이아 산책길을 걸어갑니다. 낙엽이 진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이지만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이런 길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변함없이 초록초록한 소나무 산책길도 너무나 좋았고요. 무량기 수목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매표소 입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지나갔던 망경원 터널도 다시 지나갑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산책길을 여유롭게 걸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오산대역 2번 출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무량기 수목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이 평지길이라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볼거리도 많은 무량기 수목원으로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변사또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